여러분은 혹시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며 살아본 적 있으신가요? 내 안의 일부를 완전히 지워버리고 싶을 만큼 아픈 기억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상처를 피하기 위해 그것과 연결된 모든 것을 미워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배신이 한 나라 전체를 미워하게 만들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게 도망칠수록 때로는 우리 자신의 일부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상처와 치유, 그리고 자신의 뿌리를 다시 찾아가는 여정에 관한 것입니다. 꺼져버린 촛불처럼 어둠 속에 묻어두었던 과거가 어떻게 다시 밝은 빛으로 피어나는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지금 그런 상황에 계신가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영상이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6살 생일날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직도 그날의 케이크 향이 코끝에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분홍색 초 6개, 하얀 생크림 위에 딸기 조각들, 그리고 아빠의 마지막 약속. 금방 올게. 그 말을 끝으로 아빠는 현관문을 닫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면서 불어온 바람에 촛불이 흔들리더니 하나둘씩 꺼져갔습니다. 마지막 촛불이 꺼지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도 함께 꺼진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한국이라는 단어는 제 삶에서 사라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가 의도적으로 지워버렸죠. 아빠가 떠난 그 나라의 이름을 입에 담는 것조차 힘들었으니까요. 엄마는 미국으로 저를 데려와 새 삶을 시작했지만 제 마음속 상처는 그대로였어요. 한국에 대한 기억은 모두 케이크 위에 꺼진 촛불처럼 어둠 속에 묻혀버렸죠.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새벽빛이 꺼진 초를 닮았어요. 26살이 된 지금, 저는 여전히 그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뉴욕에서의 삶은 분주했고, 바쁜 일상 속에서 과거의 아픔을 외면하는 게 쉬웠어요. 적어도 그날까지는요. 에밀리, 이번 학기 선택 과목 신청했어? 룸메이트 사라가 물었죠. 저는 학교 홈페이지를 스크롤하다가 갑자기 멈췄어요. K-Culture and Global Biz하는 과목명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마우스 커서가 그 위에서 떨리고 있었죠. 사라는 제 표정을 보고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나 봐요. 왜 그래? 문제 있어? 아니, 그냥 다른 과목을 찾고 있어. 제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그렇게 또 한 번 도망치듯 페이지를 넘겼죠. 하지만 그 순간부터 마치 세상이 저를 시험하듯 한국과 관련된 것들이 저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지하철에서는 케이팝 광고가, 식당가에서는 한식 냄새가, 거리에서는 한글 간판이, 모든 것이 저를 그날의 기억으로 끌어당겼습니다. 특히 맨해튼 한인타운 근처를 지나갈 때면 일부러 길을 돌아갔어요.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이 제가 잊고 싶었던 기억을 되살려 놓았으니까요. 하루는 무심코 들어간 마트에서 김치통을 보고 그대로 돌아서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 붉은색이 마치 제 상처처럼 느껴졌거든요. 에밀리, 넌 왜 그렇게 한국에 관한 건 피하는 거야? 사라가 어느 날 물었죠. 저는 대답 대신 이어폰을 꽂았어요. 설명하기 너무 복잡했으니까요. 어떻게 말할 수 있었겠어요? 6살 생일날 돌아오지 않은 아빠 때문에 한 나라 전체를 미워하게 됐다고요? 이렇게 20년 동안 제 안에 담아두었던 상처를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인생이란 게 참 이상해요. 도망칠수록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토록 피하려 했던 그 나라, 그 기억, 그 상처가 결국 저를 찾아왔으니까요. 도서관에서 과제를 하던 날, 우연히 또 다른 운명의 문이 열렸습니다. 책장 사이로 들려온 툭 소리에 고개를 돌렸죠. 한 남자가 KSTARTUP라는 제목의 책 더미를 떨어뜨렸어요. 제 눈은 그 책 제목에 K자에 못 박힌 채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 만난 그 사람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 남자의 이름은 현우였어요. 저는 그의 떨어진 책을 줍고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나려 했죠. 하지만 그의 한마디가 제 발걸음을 멈추게 했어요.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그 목소리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따스함 같은 것? 이상하게도 거부감이 들지 않았죠. 저는 그저 괜찮아요 라고 짧게 대답하고 자리를 떴지만 그날 이후로 캠퍼스에서 현우를 자주 마주치게 됐어요. 마치 운명이 우리를 계속 엮어주려는 것처럼요. 뉴욕대학교 도서관 구석에서 과제를 하던 어느 비 오는 날이었어요.
창문을 타고 흐르는 빗방울이 마치 제 마음속 흐르는 눈물 같았죠.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제 테이블에 앉았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현우였습니다. 여기 자리 비었나요? 그가 물었어요. 도서관은 사람들로 꽉 차 있었고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책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하지만 그의 책을 보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표지에 선명하게 적힌 한국 스타트업의 세계와 전략이란 제목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한국에 관심 있으세요? 현우가 물었어요. 아니요. 제 대답은 너무 빨랐고 너무 차가웠어요. 현우의 표정이 살짝 당황한 듯 했지만 그는 이내 미소를 지었죠. 창밖으로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소리가 우리 사이에 어색한 침묵을 채웠죠. 갑자기 현우가 말했어요. 저는 서울에서 왔어요. 여기서 경영학 공부 중이에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인지 가슴이 답답했죠. 20년간 억눌러온 감정이 목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어요. 당신은 한국계 미국인이신가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 질문에 제 방어벽이 무너졌어요. 난 한국이라는 단어가 싫어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조차 놀랐어요. 한 번도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제 마음속 비밀이었거든요. 현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건 한 나라의 잘못이 아니라 한 사람의 잘못이잖아요. 그 말이 제 마음 깊숙한 곳을 찔렀어요. 두 사람 사이 머그컵에서 올라오는 김이 서서히 거치면서 저는 처음으로 현우의 얼굴을 제대로 보게 됐죠. 그의 눈에는 비난이 아닌 이해가 담겨 있었어요. 말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돼요. 하지만 언제든 이야기하고 싶으면 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현우의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도 모르게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느낌이었죠. 그날 이후로 우리는 종종 도서관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처음엔 학교 이야기, 뉴욕 생활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점점 더 많은 것들을 나누게 됐죠. 에밀리, 이번 주말에 브루클린 야시장 갈래요? 맛있는 거 많아요. 어느 날 현우가 제안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거절했을 텐데 그날따라 용기가 생겼어요. 좋아요. 현우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아마 제가 거절할 줄 알았나 봐요. 그날 이후로 우리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했어요. 제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한국이라는 단어는 제게 금기였고 현우도 그걸 존중해 주었어요. 제가 한국어를 알아듣는다는 사실도 숨겼어요. 6살까지 한국에서 자랐으니 기본적인 대화는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건 제 과거와 연결된 비밀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현우의 전화를 받았어요. 에밀리,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요?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현우를 따라 브루클린 야시장에 도착했을 때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네온사인 불빛 아래 선명하게 보이는 SOULSTRET BITS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왔죠. 제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느려졌어요. 현우는 그런 저를 이해한다는 눈빛으로 바라봤죠. 겁먹지 마세요. 그냥 음식일 뿐이에요. 음식이라. 저는 마음속으로 웃었어요. 그게 정말 그냥 음식일까요? 제게는 오랫동안 피해온 기억의 맛이었는데요. 하지만 현우의 따뜻한 미소에 이끌려 한 걸음씩 다가갔어요. 노점 앞에 서자 김치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어요. 묘하게 익숙한 향이었죠. 현우가 김치 프라이를 주문했어요. 치즈가 녹아 늘어지는 모습이 어쩐지 매혹적이었어요. 그는 한 조각을 들어 제게 건넸죠. 이건 한국의 옛맛이 아니라 지금의 맛이에요. 20년 전 한국이랑 지금 한국은 달라요. 저는 망설이다가 한 입 베어 물었어요. 그 순간 묘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처음인데 어딘가 익숙해. 제 말에 현우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렇죠? 음식은 기억을 담아요. 그날 밤 우리는 야시장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다양한 음식을 맛봤어요. 떡볶이, 순대, 호떡, 각각의 맛이 제 어린 시절의 기억을 하나둘씩 깨워나갔죠. 노점 조명 아래서 우리는 메뉴판을 들고 사진을 찍기도 했어요. 제 표정이 점점 밝아지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웃는 모습이 예뻐요. 현우의 말에 저는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더 자주 만나게 됐어요. 하루는 영화관에서 한국 영화를 봤고 또 하루는 뉴욕 한인문화원에 갔죠. 처음엔 거부감이 있었지만 현우와 함께하면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문화원에서 한복을 입은 관광객들을 보며 현우가 물었어요. 한번 입어볼래요? 저는 망설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작은 여자아이가 다가와 한복을 입고 방긋 웃더라고요. 그 아이의 미소가 6살 때의 제 모습을 떠올리게 했어요. 해볼게요. 한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낯설면서도 익숙했어요. 분홍빛 저고리가 어린 시절 생일 파티에서 입었던 옷을 연상시켰죠. 문득 눈물이 나려는 걸 겨우 참았어요. 문화원에서 서예 체험을 할 때였어요. 붓을 들고 종이 위에 다시라는 글자를 세로로 써내려갔어요. 글자를 쓰는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죠. 마치 20년간 닫아두었던 감정이 손끝을 통해 흘러나오는 것 같았어요. 먹물이 종이 밖으로 번져나갔어요. 실수였지만 그 번지는 모습이 제 마음을 닮았다고 생각했죠. 조금씩 경계를 넘어 새로운 곳으로 흘러가는 잘 썼어요.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로 쓴 건가요? 현우가 물었어요. 저는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어요. 그날 처음으로 제가 한국어를 이해한다는 사실을 현우에게 살짝 내비쳤죠. 그의 놀란 표정이 아직도 기억나요. 알아들었어요? 한국어를? 조금요. 어렸을 때 배운 거예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뭔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현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이해를 읽을 수 있었죠. 밤하늘 아래 브루클린 다리를 걸으며 저는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도 한국말로요. 다리 위에서 바라본 뉴욕의 불빛이 마치 6살 생일 케이크의 촛불처럼 반짝였죠. 현우 씨, 제 이야기 들어볼래요? 현우의 놀란 표정이 잊히지 않아요. 한국어로 말하는 제 목소리가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용기를 내어 계속했죠. 제 6살 생일, 아빠가 떠났어요.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죠. 비가 내리는 카페 창가에 앉아서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제 상처를 모두 털어놓았어요. 현우는 묵묵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죠.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마치 제 마음속 감정과 닮아 있었어요. 아빠는 생일 파티가 끝난 뒤 출장을 간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출장에서 돌아오지 않았죠. 나중에 알고 보니 아빠는 다른 여자와 새 가정을 꾸렸더라고요. 그때부터 한국이란 단어가 제게는 상처가 됐어요. 그 나라 전체를 미워하게 됐죠. 창문에 맺힌 물방울들이 서로 만나 하나가 되어 흘러내렸어요. 제 눈물도 그와 비슷했죠. 오랫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하나둘씩 모여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에밀리, 그건 한 나라의 잘못이 아니라 한 사람의 잘못이잖아요. 현우의 말이 제 마음속 깊은 곳에 파문을 일으켰어요. 맞아요. 제가 미워해야 할 건 한국이 아니라 아빠였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6살 어린아이에게 그 구분이 가능했을까요? 알아요. 하지만 알면서도 마음이 그렇게 안 따라줘요. 20년 동안 품어온 감정인데 쉽게 바뀌지 않네요. 현우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가 제 차가운 마음을 녹이는 것 같았죠. 시간이 필요해요. 서두르지 마세요. 그날 이후로 저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한국과 관련된 것들을 의도적으로 피하지 않게 됐죠. 한인타운을 지나갈 때도 더 이상 길을 돌아가지 않았고 케이팝 노래가 나와도 채널을 돌리지 않았어요. 어느 날 현우가 한국문화원에서 진행하는 서예 수업에 저를 초대했어요. 붓을 들고 종이 위에 한글을 써내려가는 그 순간 마치 제 내면의 감정이 먹물을 타고 흘러나오는 것 같았죠. 다시라는 글자를 쓰며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왜 하필 다시라는 글자를 선택했어요? 현우가 물었죠.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다시 시작하고 싶어서요. 제 과거와의 화해를. 서예 수업이 끝난 후 우리는 한강을 모티브로 한 작은 분수대가 있는 공원에 앉았어요. 물소리를 들으며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아빠에 대한 소식은 들어요? 그 질문에 제 마음이 다시 무거워졌어요. 아니요. 엄마는 아빠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금기시했어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찾아보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제 안에서 모순된 감정이 충돌했어요. 미움과 그리움, 분노와 용서. 복잡한 감정들이 서로 얽혀 있었죠. 가끔, 아주 가끔은 생각해요. 아빠가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저를 생각하는지. 하지만 곧바로 그 생각을 지워버려요. 현우는 물 위에 떠다니는 나무잎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보세요. 저 나무잎처럼 때로는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도 필요해요.
억지로 막으려 하면 더 아플 수 있으니까요. 그의 말이 제 마음에 작은 균열을 일으켰어요. 아마도 이제는 제가 직면해야 할 시간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20년 동안 회피해온 그 상처, 그 이름, 그 나라. 이제는 정면으로 마주볼 용기가 필요했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제 한국 이름을 불러보았어요. 김에밀리.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어딘가 편안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제 일부를 되찾은 것 같았죠. 다음 날 현우에게 물었어요. 현우 씨, 혹시 한국에 가본 적 있어요? 최근에?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네. 1년 전에 다녀왔어요. 많이 변했더라고요. 어떻게 변했는데요? 글쎄요. 직접 가서 보는 게 어때요? 말로 설명하기엔 너무 많이 달라졌거든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한국에 간다고? 그건 너무 큰 도전이었죠. 하지만 왠지 모르게 그 생각이 완전히 불가능하게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생각해 볼게요. 제 대답에 현우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그날 이후로 한국에 대한 생각이 자꾸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두려움과 호기심이 공존했죠. 어느 날 저는 큰 결심을 하고 노트북을 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검색창에 아빠의 이름을 입력했죠. 김준호. 그 이름을 타이핑하는 것만으로도 숨이 가빠졌어요. 여러 검색 결과 중에서 한 블로그 글이 눈에 들어왔어요.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가 쓴 글이었는데 그곳에 아빠의 이름이 있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글을 읽어내려가는 동안 손이 떨렸어요. 김준호 선생님은 우리 학교에서 15년째 근무하시는 영어 교사입니다. 학생들에게 헌신적이시고 특히 해외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아이들에게 새로운 꿈을 심어주고 계십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빠는 학교 교사가 되어 있었고 다른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 딸은 버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죠. 블로그에는 아빠의 사진도 있었어요.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제가 기억하는 그 얼굴이었죠. 그 미소, 그 눈빛.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충동적으로 아빠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블로그에 있던 학교 이메일 주소로요. 메시지는 단 한 줄이었죠. 아빠, 저 에밀리예요. 전송 버튼을 누른 순간 엄청난 후회가 밀려왔어요. 너무 성급했던 걸까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죠. 다음 날 아침, 제 메일함에 답장이 와 있었어요. 에밀리, 정말 너구나. 미안하다. 그 짧은 문장에 20년의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 짧은 문장에 20년의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방 안에서 오열했어요. 화가 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리웠기도 하고, 복잡한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숨소리만 가득한 방 안에서 저는 20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모두 쏟아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현우 씨. 아빠가 답장을 보냈어요. 현우의 반응은 따뜻했어요. 용서와 화해는 별개의 문제야. 내 마음부터 챙겨. 그 말이 제게 큰 위로가 됐어요. 맞아요. 저는 아직 아빠를 용서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와 마주할 준비는 된 것 같았죠. 아빠와 메일을 주고받으며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는 자신의 선택을 설명하려 하지 않았고, 그저 사과했죠. 그리고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서울에 와볼 생각 있니? 학교 방학 때 시간이 있어.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구나. 현우에게 이 메일을 보여주었어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죠. 두려우면 내가 함께 갈게요. 어떨지 모르지만 적어도 혼자는 아닐 거예요. 현우의 제안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결심했죠. 한국에 가기로요.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고 여권을 찾아보는 과정에서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20년 만에 돌아간다는 생각이 이상하게 느껴졌죠. 떠나기 전날 밤, 현우가 제게 특별한 선물을 가져왔어요. 작은 상자 안에는 한글로 새겨진 목걸이가 있었죠. 다시. 이 단어가 에밀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현우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돌아가는구나. 두렵지만 동시에 기대도 됐죠. 한국. 그 단어가 더 이상 상처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게 신기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자동문이 열리며 들려오는 미세한 바람 소리가 제 귓가를 스쳤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한 걸음 내디뎠어요. 괜찮아요? 현우가 물었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It feels okay. 그리고 그 순간 출구 너머로 한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아빠였죠. 20년의 세월이 그의 머리카락을 하얗게 만들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제가 기억하는 그대로였어요. 우리 둘 다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로를 바라봤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아빠가 한 걸음 다가왔죠. 그리고 또 한 걸음.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러다 우리는 서로를 마주 보고 서 있게 됐죠. 에밀리. 아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빠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고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죠. 그 순간 분주한 공항의 소음이 모두 사라진 것 같았어요. 마치 세상에 우리 둘만 남은 것처럼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빠의 목소리가 제 귓가에 울렸어요. 제 안에 있던 모든 감정이 폭발했어요. 미움, 그리움, 원망, 사랑. 복잡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현우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에서 안도와 기쁨을 읽을 수 있었죠. 이 모든 여정을 함께 해준 그에게 고마웠어요. 그날 밤, 아빠와 함께 한강변을 걸었어요. 서울의 밤 풍경이 아름다웠죠. 물 위로 비치는 도시의 불빛들, 다리 분수에서 나오는 물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버스커의 아리랑 선율. 여기 많이 달라졌지? 아빠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흐릿해서 무엇이 달라졌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분명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에밀리, 내가 날 용서하지 못해도 이해해. 하지만 내가 얼마나 후회하는지 알아주었으면 해. 아빠의 말에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용서. 그건 아직 제게 어려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변화였죠. 아빠, 왜 그랬어요? 왜 연락도 없이? 아빠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변명하고 싶지 않아. 내가 한 선택은 잘못된 거였어. 너무 어리석었지. 그때는 도망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날이 갈수록 더 큰 실수였다는 걸 깨달았어. 저는 아빠의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분노와 이해, 원망과 연민이 뒤섞였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내 생일마다 케이크를 사서 촛불을 켰어. 그리고 내가 돌아오길 기도했지. 하지만 그건 내 업보였어. 내가 먼저 떠난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돌아오길 바랄 수 있었겠니? 아빠의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도 모르게 아빠의 손을 잡았죠.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빠는 저를 어린 시절 살던 동네로 데려갔어요. 그곳은 많이 변해 있었지만 몇몇 장소는 여전히 기억 속에 남아 있었죠. 특히 제가 다녔던 유치원 건물은 그대로였어요. 여기서 내가 처음으로 한글을 배웠어. 아빠가 말했어요. 그 말에 문득 궁금해졌어요. 제 한국 이름이 뭐였죠? 아빠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기억 안 나니? 김지은이었어. 지혜로울지, 은혜은. 지혜롭고 은혜로운 아이가 되라고 지은 이름이야. 김지은. 그 이름이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조각을 되찾은 것 같은 느낌이었죠. 문화원에서 서예 수업을 들을 때 저는 김지은이라는 이름을 써보기로 했어요. 붓을 들고 종이 위에 한 획 한 획 정성껏 써내려갔죠. 먹물이 종이에 스며드는 모습이 마치 제 정체성이 다시 형성되는 것 같았어요. 예쁘게 썼네요. 옆에서 지켜보던 현우가 말했어요. 이게 제 한국 이름이에요. 김지은. 현우는 미소를 지었어요. 잘 어울려요. 지혜롭고 은혜로운. 딱 에밀리 같아요.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제 저는 에밀리이자 지은이었죠. 두 개의 이름, 두 개의 정체성이 하나로 합쳐지는 기분이었어요. 서울에서의 일주일은 마치 꿈같이 지나갔어요. 아빠와 함께 옛 추억의 장소들을 방문하고 현우와 함께 새로운 장소들을 발견하며 저는 조금씩 한국과 화해하고 있었죠. 더 이상 그 나라 전체를 미워하지 않게 됐어요. 하나의 상처가 전체를 덮을 수는 없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마지막 날 밤, 한강변 벤치에 앉아 불빛이 반짝이는 도시를 바라보며 현우가 말했어요. 어서 와, 에밀리 킴. 한국에.
그 말에 저는 웃음과 눈물이 섞인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죠. 다시 만나서 반가워, 한국.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일주일을 되새겼어요. 마치 오래된 영화의 한 장면처럼 모든 순간이 스쳐 지나갔죠. 아빠와의 재회, 어린 시절 살던 동네, 한강의 밤 풍경, 그리고 현우와 함께한 모든 순간들. 생각이 많아 보여요. 옆자리에 앉은 현우가 말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좋은 생각들이에요. 정말 그랬어요. 이제 제 마음속에는 미움보다 이해가, 원망보다 수용이 자리 잡고 있었죠. 아직 아빠를 완전히 용서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뉴욕에 도착한 후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한인타운을 피해 돌아가지 않았고 한글 간판을 보면 미소 짓게 됐죠. 심지어 K컬처 수업도 신청했어요. 에밀리, 넌 정말 많이 변했어. 사라가 어느 날 말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좋은 방향으로 변한 거라고 생각해. 변화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졸업 후 진로에 대해 고민하던 중 저는 뜻밖의 결정을 내렸어요. 한국계 미국인 학생들을 위한 문화 교류 프로그램에 지원한 거예요. 정말 그쪽으로 진로를 바꾸는 거야? 현우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응. 나처럼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두 문화 사이에서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그날 저녁, 아빠에게 이 소식을 알리는 메일을 보냈어요. 그의 답장은 감동적이었죠. 내가 그런 선택을 했다니 정말 자랑스럽구나. 어쩌면 내가 하지 못한 일을 해낼 수 있을 거야. 아이들에게 두 세계를 연결해주는 다리가 되어주는 거지. 현우는 제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해 주었어요. 그는 자신의 스타트업을 통해 한미 양국의 비즈니스를 연결하는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종종 서로의 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밤을 새기도 했어요. 우리 둘 다 다리를 만드는 사람이네요. 현우가 어느 날 말했어요.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요. 저는 이제 두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기로 했어요. 더 이상 한쪽을 부정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양쪽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한 거죠. 프로그램 면접 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면접관이 물었죠. 왜 이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되었나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주었어요. 6살 때의 상처부터 26이 되어 찾은 화해까지. 면접관들은 진지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죠. 김 씨, 당신의 경험이 우리 프로그램의 귀중한 자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처음으로 김 씨라고 불리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그것은 제 정체성의 일부를 인정받는 느낌이었죠. 면접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한국어 공부에 더 열중했어요. 현우가 좋은 선생님이 되어주었죠. 우리는 함께 한강공원을 산책하며 나눴던 대화를 떠올리며 한국어로 대화 연습을 했어요.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제가 서툰 한국어로 말했죠. 발음이 많이 좋아졌어요. 현우가 칭찬해 주었어요. 그렇게 서로에게 기대어 성장해가는 과정이 행복했어요. 제 안에 있던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 상처를 통해 더 강해질 수 있다고 믿게 됐죠. 어느 날 아침 기다리던 합격 통지서가 도착했어요. 저는 기쁨에 차서 현우에게 전화했죠. 합격했어요. 정말 믿어지지 않아요. 현우의 목소리에도 기쁨이 묻어났어요. 축하해요. 에밀리. 아니, 지은 씨.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제 저는 진정으로 에밀리이자 지은이 되었다는 것을요. 더 이상 둘 중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없었어요. 둘 다 저였으니까요. JFK 공항 로비에 서서 저는 출국장을 바라보았어요. 6달 전 이곳에서 현우와 함께 인천행 비행기를 탔던 그날이 떠올랐죠. 그때의 저는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설렘과 기대감이 가득했죠. 떨려요? 옆에 선현우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흔들었어요. 이상하게도 평온해요. 마치 집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이번에는 일시적인 방문이 아니었어요. 1년 동안 서울에서 한미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 거죠. 아빠와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테고요. 제 손에는 노트가 들려 있었어요. 첫 장을 펼치자 다시 시작이라는 글자가 가득했죠.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게 된 것 같았어요. 다시 시작한다는 건 과거를 지우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써나가는 것이었으니까요. 이거 너한테 줄게. 현우가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상자 안에는 두 개의 반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영어로 again, 다른 하나는 한글로 다시라고 새겨져 있었죠. 무슨 뜻이에요? 제가 물었어요. 현우가 미소를 지었죠. 우리 다시 만날 거니까. 어디에 있든 우리는 언제나 서로에게 돌아올 수 있어.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래요. 이제 저는 어디에 있든 집을 느낄 수 있게 되었어요. 뉴욕에서도 서울에서도 그 어디서든 제 마음이 평온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탑승구로 향하며 저는 지난 몇 개월을 되돌아봤어요. 처음 현우를 만났던 날부터 아빠와 재회했던 순간까지 모든 것이 저를 이 자리로 이끌었죠. 상처가 치유로 바뀌는 여정이었어요. 사람이 상처를 남기지만 사람이 그 상처를 치유하기도 해요. 제가 말했어요.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필요한 거죠.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요. 제 상처와 마주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성장하기로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여정에는 현우와 아빠, 그리고 제가 만날 많은 사람들이 함께할 거예요. 비행기가 하늘로 솟아오르자 뉴욕의 불빛이 작아져 갔어요. 마치 케이크 위의 촛불처럼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 불빛이 꺼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빛을 향해 나아가는 것 같았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아빠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김지은이라고 쓰인 팻말이 들려 있었죠. 그 순간 저는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걸 확신했어요. 집에 온 것을 환영해, 지은아. 아빠가 말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죠. 고마워요, 아빠. 이제 집은 한 곳에 고정된 장소가 아니라 제가 선택하는 곳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두 세계 모두를 제 집으로 선택했죠.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 어땠나요?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픈 상처가 가장 큰 성장의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처럼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상처를 피하는 것보다 그것을 마주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치유의 시작이니까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위로와 용기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